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17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 제목에는 수용액 평형의 다른 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제목이죠. 그래서 그냥 그 밖의 수용액 평형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일반하게 이렇게 물질의 구조 파트랑 변화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 파트에 서 있죠. 자, 변화 파트의 첫 시작이 뭐였죠? 바로 15장 화학 평형이었습니다. 평형이라는 개념과 평형상수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평형이라는 개념과 평형상수라는 개념은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응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모든 반응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겠죠. 일반학에서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반응들은 전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산염기 반응,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침전이 형성되는 반응, 착화물이 형성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과 17장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이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하나하나 적용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산염기 반응에다가 평형상수를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산염기 평형이죠. 우리가 16장에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산염기 평형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7장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 복잡한 상황의 산염기 평형을 우리가 17장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도 K값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얘는 보통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이제 전기화학적 에너지적인 의미를 우리가 20장에서 전기화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전이 형성되는 반응에 대해서도 물론 평형상수 값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평형상수를 KSP라고 합니다. 용해도곱 상수. 요 내용은 우리가 17장 후반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화물이 형성되는 반응에 대한 K값도 생성상수다 해서 KF라고 쓰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17.5에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16장과 17장은 사실 떨어져 있는 챕터라기보다는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챕터죠. 이어져 있는 챕터입니다. 크게 보면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한 평형상수의 적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16장에서는 산염기 간단한 산염기를 공부했고 이제 17장에서는 좀 복잡한 산염기랑 용해도 평형이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장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보죠. 일단 이제 크게 이렇게 산염기 부분하고 용해도 평형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에서 공부한 산염기랑 17장에서 공부한 산염기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16장에서는 산염기 평에서 나오는 중요한 물질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했었죠. 물, 또 강한 산, 또 NaOH 같이 강한 염기, 그리고 아세트산 같이 약한 산, 그리고 암모니아 같이 약한 염기, 그리고 각각의 K값을 가지고선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근데 16장에서는 얘네들끼리 무슨 상호작용을 했었나요? 상호작용은 안 하죠. 기껏 해봤자 물하고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용매에 그냥 얘네들 하나씩만 탁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pH가 얼마고 뭐 얼마큼 헬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염기적 거동을 우리가 평형상수로부터 이해를 한 거죠.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17장의 산염기 내용은 뭐냐?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막 섞이는 겁니다. 막 섞여요. 막 섞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게 섞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립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K값이 다 동시에 성립하고 있다 이거예요.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얘들이 섞이든 말든 항상 일정한 게 유지가 됩니다. 일정 온도에서는. 자, 이런 관점으로다가 아무리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의 모든 평형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공통 이온 효과에서는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은 산과 그 짝염기가 같이 섞여 있을 때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가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르 샤틀리의 원리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완충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산과 짝염기가 섞여 있을 때는요, 되게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산이나 염기에 대해서요, 이 pH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완충용액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의 pH를 우리가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던 약산의 평형상수 Ka에 대한 식을 수학적으로 변형을 합니다. 예. 어떤 가정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핸더슨 하셀바크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식이죠. 자, 거기서 또 등장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pKa입니다. pKa. 자, 물론 이제 Ka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인데, 이 산염기에서는요, pKa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K가 3이다, pK가 4다. 무슨 의미인가? 직관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완충용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자, 산염기 적정은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산염기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산과 염기가 막 섞이는 거예요. 예. 임의의 비율로 섞였을 때 어떠한 산염기적 거동을 보이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산염기 적정 곡선을 이해를 하면요, 어떠한 비율로 산과 염기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그 패턴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모든 비율의 조합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적정 곡선의 패턴을 이해를 하면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결국은 적정 곡선에서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예, 한 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곡선만 잘 이해하면은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산염기적 거동을 그냥 손바닥 내려다보듯이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이 산염기 적정 곡선을 이해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느냐. 용해도 평형이라고 했죠. 여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산염기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아주 간단한데, 그렇다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용해도 평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평형상수라는 기본 원리를 적용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간단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제 용해도가 평형에 이르렀을 때, 예, 침전이 평형에 이르렀을 때 그 평형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르 샤틀리의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17.67은 앞에 있는 이 용해도 평형을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예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이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챕터예요. 일단 산염기 여기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요. 용해도 평형도 한 해에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 이후 시간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